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앵콜 공구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제가 한 4개월 정도 전에 한국사 편지 공구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구매 못하신 분들께서 앵콜 공구 요청 주셨었어요. 오늘 드디어 앵콜 공구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존 영상과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존 영상을 조금 더 컷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지금 5권 마무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녀가 5, 6학년이라면 4권, 5권을 꼭 정독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게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바로 책 소개 영상 띄울게요.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도서는 총 4가지고요. 다 시리즈 책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사 편지라는 책 시리즈고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 편지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생각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5권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처음 읽는 이웃나라 역사 시리즈로 총 4권이 있고요. 이 시리즈는 계속 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사 편지, 일본사 편지, 중국사 편지,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교류 이야기라고 해서 새 나라는 늘 싸우기만 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총 4권이 시리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를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품들, 고전들을 읽어보는 거였어요. 바로 총 4권이고요. 처음 만나보는 고전이라고 해서 열하일기, 난중일기, 백범일지, 그리고 표회록 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난중일기나 백범일지는 아이들이 좀 많이 그래도 아는데 연한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던가 표회록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끝나기 전에 이런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가정에서도 가지고 와서 읽고 있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책 소개해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공구로 진행해 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역사라던가 세계사라던가 한자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고민을 가장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계속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던 게 어떻게 하면 한국사를 재밌게 노출할 수 있을까? 어떤 책을 데리고 와야 우리 아이가 재밌게 읽을까? 자발적으로 좀 더 궁금해할 수 있을까? 저 역시 이제 아이랑 같이 살펴봤어요. 이 책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렇게 독자에게 정말 쉽게 설명해 주듯, 그러니까 정말 말투도 뭐 했어, 뭐 저랬어, 뭐 이런 거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친근하게 해서 그런지, 그래서 책 제목도 편지라고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좀 한국사를 흥미롭게 잘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딱딱하게 또 교과서처럼 너무 팩트 위주로만 나열돼서 뭔가 다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빼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 대신 사진이나 실제 모습이라던가 또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림이라던가 그런 게 담겨 있어서 아이가 의외로 잘 열어보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아이가 거부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합격이었고, 저 또한 아이랑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5권만 마스터해도, 그러니까 자주 읽어만 봐도 아이가 잘 어쨌든 알아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조금 앞에를 보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각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인 도서, 그러니까 뭐 교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책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읽고 쓱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읽은 거에 대한 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북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이 워크북 역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서머리도 해보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좀 딱딱한 글로만 그냥 쭉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녹여서 소개를 해주셔서 이미지도 많이 남아서 그런지 아이가 예전보다는 더 흥미롭게 봤던 것 같고요. 의외로 활동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심지어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생각보다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만약에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 이 책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 아이처럼 사실은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친구더라도 한 번쯤 이거 책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꿔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 역사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에게 계속 너가 미룬다고 알고 싶지 않다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다. 과거를 알아야 지금 현재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왜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
되려면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조금 살짝 막차를 탄 기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 책들을 좀 마스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해놨고, 아이가 또 다행히 이 책에 흥미를 느껴서 그런지 또 흔쾌히 자기도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고, 잘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네, 좀 저희 가정에선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역사라던가 국사에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국사 편지를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이런 유물과 유적지로 찾아보기도 있고요. 뒷장에는 한눈에 보는 연표도 있어요. 되게 고급진 종이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품 구성을 한국사 편지하고 생각책 이렇게 따로따로는 해드리는데, 저는 만약에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두 개를 같이 아이에게 보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책을 보는 거랑 이렇게 생각책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더 많이 기억도 남고 더 의미하는 바가 커요. 저는 좀 아이들이랑 활동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안의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한국사 편지 1권부터 5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시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시사회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3권은 조선 건국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성립까지, 그리고 대한제국부터 남북 화해 시대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옛날 과거도 중요하지만 4권, 5권 통해서 조선 후기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해놔서 4권, 5권은 적어도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놨고요. 제가 한국사 편지 3권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국사 편지가 있고 생각책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 안에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임진왜란이 터지다에서 거북선은 정말 철갑선일까?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제 또 같이 난중일기를 보는 거죠. 네네. 연계해서 계속 볼 수 있는 책들을 구비해 놨다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을 때 읽게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연도표도 귀엽게 나와 있고요. 네. 실제 지도도 굉장히 많고, 실제 사진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실제 가보지 못하고 가봤다 하더라도 기억이 오래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 통해서 한 번에 쭉,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자들도 자세하게 설명이 중간중간에 있고 잘 모를 수 있는 단어들도 나와 있어서 좋았어요. 네. 왕이 이사를 자주 다닌 까닭을 아시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네, 생각책에서도 다시 다룹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각책을 보여드리면 이 교재가 좋은 게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고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되게 재미있게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재미있고 알차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기서도 만화도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 한 걸음이라고 해서 읽은 지문을 가지고 책을 덮고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숭숭 지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 생각해봄으로써 내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성계와 급진파가 주장한 것으로 왕조의 성씨를 바꾼다는 뜻의 한자어는 무엇인가요? 이런 건 숭 지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1, 2, 3, 4번까지는 쭉쭉 쓰더니 여기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5번 통해서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게 책만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쯤 문제 풀어보니까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치? 막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하고 지도도 보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입장도 되어서 써보기도 하고 깊이 생각하기 통해서 과정 같은 것도 설명해보고 생각 펼치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는 글쓰기도 해보고 기사문도 써보고, 네, 여기서 병풍도 만들어 봤어요. 저희도 이거를 만들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워크 활동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도 있고, 아직 다 하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활동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풍을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아까워서 접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냥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스티커 놀이도 할 수 있고, 네, 글도 쓸 수 있고. 네, 글쓰기 요즘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글쓰기 교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국사 배우면서 자기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한글로 디자인하기. 아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네. 여기 어사모 만들기도 있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생각책이 저는 정말 의외로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 호피 만들기 있는데 저희 아직 안 했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해 주신 퀴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책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웃나라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세계사인 거죠. 책 구성은 미국사, 중국사, 일본사,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교류 이야기예요. 지금 동계올림픽 중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배워서 그리고 경험도 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모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책을 통해서 접하고 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역사를 결국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다양한 세계사 책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이 책 시리즈 또한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한국사 편지를 너무 재밌게 지금 읽고 있는 중이라서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세계사는 어떤 식으로 풀어냈을까가 궁금해서 저희는 이제 데리고 와서 한 권씩 보고 있는데 이 책 역시 그림도 많이 수록이 돼 있고 뭐 사진이라던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리고 어려울 법한 그런 어휘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자세하게 여러 번 정독을 할 예정인데 이 책에는 아쉽게도 이렇게 생각책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있으면 저는 아마 또 데리고 와서 아이랑 좀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세계사도 이렇게 좀 술술 익히는 그래서 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같은 책을 통해서 아이가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 플러스 알파로 또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이렇게 가정에서 독서 통해서 또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이에요. 새나라는 늘 싸우기만 했을까라는 책 소개해드려 볼게요. 안에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로 어떻게 만나서 통했고 문화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새나라 교류의 축소판에서 무령왕릉이 있고요. 무령왕릉은 백제의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래요. 왕 부부의 무덤답게 수많은 물건을 간직하고 있는데 백제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이 아니래요. 중국 양나라에서 온 것도 있고 일본 열도에서 건너온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교류가 됐는지 어느 시대부터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열알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연계 독서를 할 수가 있죠. 열알기. 저는 이렇게 실제 사진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말이 통했을까? 네. 한자는 어떻게 세 나라가 함께 쓰게 되었을까? 한자의 탄생이라던가 글로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서로에게 우리는 배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시리즈도 읽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도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백범일지, 난중일기, 열하일기, 그리고 표회록이고요. 이 책들은 그냥 뭐랄까 예를 들어 교과서에 이순신 장군이 집필하신 난중일기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통해서 배우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순신 장군님께서 집필하신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일기를 통해서. 이게 또 사실은 정말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때 중고등학교 때 저 역시 이제 미국 역사라던가 세계사를 배웠는데 그때 저는 뭔가를 이렇게 딸딸딸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에세이를 썼다거나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현재 사건은 어떤 일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토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는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의 에세이를 많이 썼어요.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배울 때 꼭 책을 권장을 해서 그 책을 읽어보게 하고 그거에 대한 에세이를 써오게 하는 게 세계사 수업의 숙제였어요. 꼭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세계사뿐만 아니라 US 히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 이 인물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링컨 대통령만큼이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예를 들어 Uncle Tom's Cabin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도 그 사람에 대한 책을 본다거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거를 그냥 유명하다, 그 사람이 이런 연설을 했다 라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연설도 들어보고 외우기도 하고 아마 필사도 시켰을지도 몰라요. 네, 필사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그거 문장을 외워야 됐어요. 그렇게 긴 걸 다 외우진 않았지만 한쪽 정도를 아마 암기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낭독하면서 시험 봤던 기억도 어설프게 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에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 업적을 남겼고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몇 년부터 몇 년은 이런 식으로 정말 암기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그 시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서 그거를 충분히 느끼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예를 들어 난중일기를 살펴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쓰신 일기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해설이라고나 할까? 그 시대는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이랬을 거야 이런 내용이야 라고 또 나름의 이제 해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만나본다면 아이들이 또 사고하는 게 또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애국심도 무럭무럭 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마틴 루터 킹은 제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버슨 유니버시티 졸업하셨더라고요. 철학과로. 실제 발음은 이렇게 돼요. 마틴 루터 킹. 네, 마틴. 좀 이렇게 먹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이분의 이름 발음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인물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고전 시리즈도 나름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재밌게 읽을 수가 있고요. 구어체로 이 책들 역시 집필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친근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총 4가지 시리즈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도 진행해 봅니다. 저희 가정에서 너무 잘 읽고 있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방학 때 재미난 책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되었길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